예, 안녕하세요. 예. 이 영상은 개별 종목 영상인데요. 음, 요즘에 하도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에코프로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진 로봇, T 로보틱스, 뭐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간다, 막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개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 유튜버들을 많이 보면 너무 자극적인 것만 올려가지고 조회수만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에, 그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저는 과거에 주식 전문가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 출연도 좀 했고요. 그리고 개별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도 많이 냈고요. 뭐 나중에 수익률 까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까보일 수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 개별 종목 처음으로 한번 로봇 테마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괜찮으시면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숲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업종에 예, 업종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업종이 된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볼게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추세 뭐 분석한다고 하죠. 추세 분석. 예? 추세 분석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가지고 저점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관한 거죠.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예,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모태우는 종합주가지수는 흐름은 이게 저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뭐 분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별로 뭐 얼마 간다, 뭐가 공시로 뭐가 어떻게 됐다. 저는 그런 분석은 별로 하질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차트쟁입니다. 차트쟁이고요. 철저한 차트쟁입니다. 물론 가치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성향이나 제 분석은 차트인데 전반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차트 종목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이거는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요. 종합주가지수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2019년 상승, 코스닥도 상승, 그 다음에 하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 장세라고 했고요. 저 실적 장세입니다. 여기 실적 장세고요. 그 다음에 4대 장세 중에 이 부분이 바로 역금융 장세입니다. 역금융 장세고요. 이 부분이 바로
과도기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기요. 과도기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이 부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제 교육 영상을 보시면 돼요. 과도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지금 가독이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02년, 2022년 요 부분부터 2022년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리고 2023년 3년이죠. 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상승을 시켰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저금리 할 때 한국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시장에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만약에 살 것 같아요? 대표 종목 사겠죠. 애플, 뭐 이런 거 사겠죠. 뭐 테슬라, 자동차에 뭐 테슬라 이런 종목을 사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나 우리 한국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뭘 먼저 사겠어요? 삼성전자를 먼저 삽니다. 기본적으로. 네, 삼성전자를 먼저 사요. 그럼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올라갈 때, 종합주가 올라갈 때 꿈틀꿈틀 거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가 끝까지 끝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팔겠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팔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먼저 팝니다. 네, 삼성전자 먼저 팔아요. 이유는 우리 시총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먼저 사서 이익을 한 다음에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기서 2%를 샀는데 위에서 2%를 팔았어요. 그래도 뭐 18%, 뭐 이 언저리 20% 전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2%면 삼성전자 2% 팔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을 거의 쥐락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 못하세요? 분명히 쥐락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장세 때 삼성전자는 강하게 안 가요. 다른 코스피 대형주는 여기서 시총을 상당히 높은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거의 50위 안에 드는 종목, 즉 25위 안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 삼성전자 실현시킨 그 금액으로 올리는 겁니다. 네, 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 금액으로 올렸던 거, 즉 네이버 서비스 업종에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화학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약주 이런 것들에 돌아가면서 금액을 투입하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실현해요. 근데 이 수익 주식시장을 죽지 않았다라고, 이때 실적 장세가 올라갔을 때 코스닥은 그렇게 강하게 안 갑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물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반밖에 안 움직입니다. 거의 대형주 위주로, 시적 장세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장세가 강하게 나고 개별주 역시 마찬가지 흐름은 보여주긴 하는데 코스피 종목 위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특히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요. 그리고 나서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들어갈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 테마 위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적 장세인데 이 부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이 부분에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는 이익 실현하고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다른 업종으로 그 금액을 투입, 그 업종들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 업종들을 이익 실현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익 실현합니다. 업종별로. 서비스면 서비스, 제약이면 제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학 주면 화학, 2차전지. 돌아가면서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선 2002년 여기서부터는 이익 실현한 여기서 이익 실현한 금액 있죠. 요거를 어디로 투입해 들어가요? 슬슬 테마 쪽으로 투입해 들어갑니다. 테마. 그러니까 코스피죠. 코스피 테마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코스닥 테마 쪽으로 흘러가는 돈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기서는 요번에는 어디? 포스코 쪽으로 흘러갔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쪽으로 흘러갔고요. 최근 들어서 요 2차전지를 이익 실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다? 코스닥에 로봇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로봇 테마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로봇 테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총이 강한 종목에 이익 실현하면 이익 실현한 돈으로 그 다음 시총이 낮은 종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한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시총이 낮은 종목들로 돌아가는 거야. 계속.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부분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 테마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테마를 돌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스피는 안 죽었다라고 만들면서 코스닥을 움직여야 되겠죠. 코스피를 안 죽이겠다라고 의미를 만들면서 코스닥을 올리는 겁니다. 네, 코스닥을 올리는 겁니다. 분명히요. 안 죽이고요. 코스닥을 올립니다. 이때 코스닥이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시총 강한 걸로 올리기 시작하겠죠. 시총 강한 걸로. 이 부분에 여러분 시총이 바뀌었어요. 아마 바이오 주에서 제약주죠. 제약주나 이쪽에 시총이 제약주나 게임주였었는데 시총이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2차전지 예, 에코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됐어요? 시총이 누가 튀어올라요? 로봇 테마주가 튀어오르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는 이쪽으로 갔다가 위로 강하게 가기는 좀 버겁다고 봅니다.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다가 좀 살아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빠졌을 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테마주들이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왜?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살기는 힘들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과연 맞는가?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죠. 2023년입니다. 2023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짧게
시간을 할게요. 요거는 일봉이고요. 요거는 주봉이에요. 아,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업종은 그냥 주봉으로 할게요. 주봉으로. 자, 여러분 보시면 자, 2023년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때 올릴 때 잘 보세요. 2023년 올라갈 때 어디가 튀어 올라가요? 에코프로빔이 치고 올라갑니다. 즉 말해서 코스피에서 이익 실현한 금액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 일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땡겨 올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에코프로입니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얘가 먼저 에코프로빔이 대장주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뒤늦게 움직였죠. 얘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요. 예. 그렇게 뒤늦게 움직였죠. 근데 중요한 거 아십니까? 대장주는 잘 보세요. 대장주는 먼저 움직입니다. 에코프로빔이 대장주 맞아요. 하지만 물량 털 때는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빔은 별로 그렇게 안 올라요. 박스권에서 욕기 올라갔죠. 뭐가? 2등주가 이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어느 꼭지에 다다랐을 때 물량을 텄을 때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빔 대장주가 강하게 먼저 빠뜨려요. 왜?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얘를 먼저 이익 실현해야 되니까. 얘를 먼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 얘가 대장주인 건 맞아요. 얘가 시총이 높잖아요. 에코프로 BM보다 시총이 높아요.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만 얘가 좀 높아요. 비슷비슷 끌고 가는. 같은 세력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기 한 거죠. 즉 외국인이든 뭐 기관이든 같은 세력이. 그래서 얘가 안 죽였다라고 신호를 계속 주면서 얘를 계속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올라가요. 얘는 또 빠져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또 돌아가요. 그래서 또 빠져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에코프로 이거 에코프로 BM 얘네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 테마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임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얘 지금 얘를 보고 얘를 매수하겠다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 저점이니까 매수가 가겠다. 저점이니까 매수를? 아니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얘 극구 반대합니다. 단지 순환매 차원에서 로봇 테마주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로봇 테마주를 죽였을 경우 얘네가 움직이겠죠. 살짝 위쪽으로 죽일 경우 로봇 테마주를 죽일 경우 얘네들이 움직여요. 분명히 움직였다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가겠죠. 왜? 얘네들을 살려놔야지 코스닥이 죽지 않았다는 거를 개미들한테 알리는 거죠. 아직 지수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덤벼라. 살아. 부추기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로봇 테마주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이 아마 움직일 겁니다. 예, 잠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설명을 하냐? 얘를 설명해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T 로보틱스. 자, 얘를 설명하기 전에요. 잘 보세요. 또
아 이게 이건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2003년 1월달, 2월달부터 움직였죠. 어디까지? 8월, 7월 말까지. 2월달부터 움직였어요. 7월 말까지. 7월 말에서 이제 딱 8월달 들어서 죽었죠. 얘네 이익 실현했습니다. 분명히. 세력.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다시 짧게 해줄게. 2월달부터 기간. 자 여기 이익 실현한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익 실현했잖아요. 이 부분. 자 8월 얘네 그러면 얘네 레인보우와 유진로봇. 레인보우가 1등 대장주입니다. 대장이고요. 얘가 2등주예요. 얘는 그냥 3등주로 할게요. 그 나머지는 잡주. 나머지 로봇 테마주는 잡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이 이익 실현하니까 코스닥이 안 죽였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시총 상이니까 시총세 이익 실현한 거 어느 정도 시총으로 올려야 되는 종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한 종목으로 시총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를 만들어서 그 테마로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테마가 선택된 게 로봇 테마예요. 예, 그 전에 작업이 들어간 거죠. 이 부분에서 3월달에 이 부분에서 세력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먼저 이해 가세요? 작업이 들어가. 얘는 뭐서 올리고선 얘는 이익 실현한 거고 여기에 작업이 든 거야. 그리고 얘가 이익 실현했을 때 이 돈으로 어디에요? 잘 보세요. 8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강하죠? 8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강하죠? 얘로 얘 올리면서 얘를 팔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받잖아요. 조정받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움직인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원리예요. 예. 그렇다고 얘가 강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아니에요. 얘가 강하게 움직인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냥 받쳐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자, 여기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로봇, T로보틱스 3등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1 대장주하고 2등주만 볼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먼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네. 대장주가 먼저 움직인다. 네.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정을 받고 움직였을 때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2등주가 이때 조정을 짧게 받고 강하게 갔죠. 얘보다는 조정을 좀 길게 받고 강하게 갔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갈 때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죽는 흐름이 나면 얘가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시총이 뭐 비슷하지만 뭐 비슷한 것보다 얘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얘가 조금 이익 실현하면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이 앞에처럼 에코프로처럼 원봉으로 다이렉트로 죽을 수도 있지만 얘는 어때요? 죽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유튜버들은 뭐 얼마 간다, 뭐 어디까지 간다, 다음 주는 뭐 추가 상승,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흐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각자 자기가 중기 매매냐, 장기 매매냐, 스캘퍼 매매냐, 단기 매매냐, 이거는
물론 스캘퍼 매매나 단기로 치고 빠지는 분들은 분봉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얘네들을 매매를 한다? 제가 제목에 폭탄 돌리기라고 그랬죠. 폭탄 돌리기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폭탄 돌리기예요. 얘는 벌써 에코프로비엠은 폭탄 돌리기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1차적으로 크게 한번 터진 거예요. 얘도 터져요. 나중에. 예, 얘도 나중에 터집니다. 이것도 내려보겠죠. 예. 자, 얘는 터질 준비를 하는 거죠. 터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레인보우 분봉이 그러니까 일봉입니다. 일봉이요. 자, 1차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만들고 갭으로 상승해서 갭 안 메꾸고 치고 갔습니다. 네, 치고 갔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갭이죠? 갭 안 메꿨죠? 여기 갭이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할게요. 자, 여기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아직까지 제가 요걸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자, 대충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박스권 돌파돼서 올라가서 조정받고, 네, 조정받고 이 부분에 상승했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요. 둘,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죠?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요일날 다음 주 초반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무조건 답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무조건 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답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50% 정도 팔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음 주 초반에 뭐 10%가 뭐 월요일날 10%가 가든 20%가 가든 저는 그런 건 상관을 안 해요. 만약에 분명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초반에 분명히 팔아야 된다라는 거. 네, 다음 주 초반에 분명히 월화 요 정도에 좀 팔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예. 최소한 50% 이상은 팔아줘야 된다라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그리고 나서 향후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레인보우보다는 하루 이틀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관점으로 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팔아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T-로보틱스는 조금 틀려요. T-로보틱스는 다른 세력이 아마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세력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얘의 움직임은 같은 세력이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에서 같은 세력이 지금 장난을 치면서 움직이는 건데 T-로보틱스는 다른 세력이,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혹시라도 외국인이다. 외국인에서 어디 뭐 골드만삭스다. 뭐 이거 뭐 무슨 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만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이걸 막 움직여서 막 작전을 펴서 올렸다 라고 하면 얘네는 걔네들보다 기관 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돈이 조금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 조금 약한 그런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 개인 세력 쪽에서 좀 돈이 많은 그런 쪽에서 잡고 가는 흐름이 아닐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흐름은 좀 틀리게 움직인다. 그리고 얘는 아마 빠지더라도 느리게 빠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요. 느리게 얘네는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훅 빠졌다가 훅 오르고 훅 빠졌다가 훅 오르고 그런 흐름을 보이겠는데, 이 T로보틱스는 약간 천천히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레인보우틱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깨 부분에 왔다라는 거죠. 어깨 부분에 분명히 왔다라는 겁니다. 어깨 부분에 분명히 왔고요. 그 어깨 부분에서 좀 더 자기가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 월화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분명한 것은 어깨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게 좋다라고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유진로봇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왜 그러냐면 같은 세력이 같은 테포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분석을 했고, 나중에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흐름에 다시 보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침에 말했던 2차 전지에서 뭐 아까침에 에코프로 BM 이런 게 얘가 꺾어질 때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 흐름에서 벌써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슬슬 저점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월요일날 강하게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월요일날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움직여주겠죠. 만약에 유진 로봇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밀리게 되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약간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물론 지수가 막 1% 이상 2% 이상 빠져버리면 코스닥도 역시 같이 다 모두 시총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현상을 보이겠는데, 그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0.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 플러스 0.6 요렇게 폭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테마 쪽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음 주에는 로봇 관련 테마주를 정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폭탄을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다음 주 초반에 제 말을 듣고 다음 주 초반에 월화에 팔았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가격대 올라갔을 때 이 가격대는 분명히 내려옵니다. 분명히 내려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내려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말하는 게 좀 신뢰가 있다,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앞에 올렸던 영상들 혹시라도 보실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보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호방TV의 주식시장에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주호방TV의 주호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